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신문 한 장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저축의 방식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2, 3일 전 기사였는데요. 월급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종잣돈을 모아서 차근차근 굴려라 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항상 저축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어서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라는 내용은 제가 늘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적정 저축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늘상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소득 대비했을 때 적정한 저축 비율 최소 50%에서 많으면 70% 정도까지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최소 15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좀 내려와 봤더니 종잣돈 마련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돈은 작게 쓰이고 큰 돈은 크게 쓰인다는 말씀 항상 드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씩 20만원씩 적금을 넣어서 1년 만기를 채우면 만기 수령 금액이 이자 조금 해서 120만원 240만원 요 정도 되잖아요. 보통 이 정도 돈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일한 급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번에 적금 만기로 한 200~300만원 정도 탔는데 해외여행이나 한번 갔다 올까? 혹은 좀 좋은 가방,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 장만해볼까? 이런 식으로 보통 소비 정도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종잣돈,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 돈을 한 번에 다 5천만 원을 써가지고 탕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1억이라고 생각하면 더 커집니다. 1억이라고 하는 수치는 우리나라에서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1억에서 더 돈을 쓰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더 불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종잣돈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종잣돈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청년 도약 계좌로 준비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도약 계좌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는 거는 5년 정도 정부에서 운용하는 정부 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은행에 있는 예적금보다는 이율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이제 5년 정도를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해보기를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혼 등의 이벤트가 있는 분들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주는 요건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진행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월 7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5년 정도를 운용한다고 하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까지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목돈이 모여진다라고 하죠. 사실 목돈이 모여진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마련이 되면 일반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때도 상당히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고 무언가 이사를 가거나 계획을 하실 때도 비틀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잣돈을 모으면 우리가 또 종잣돈을 운용을 해야 되겠죠. 운용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몇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절세 혜택이 많은 ISA 계좌를 가입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제가 최근에 ISA 계좌에 대해서 장단점 그리고 종류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ISA 계좌는 개인형 종합저축 계좌인데 비과세 혜택에 대한 한도가 2024년부터 개정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적은 돈부터 이렇게 불려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저축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국내 주식 등만 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가 큰 의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 자체 그리고 자기가 다루는 금융 상품이 뭔지에 따라서 이 ISA 계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주택 청약을 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주택 청약은 보통 최소 가입 금액이 2만 원 정도부터 가입이 가능하죠. 주택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납입한 기간 그리고 납입한 회차 그리고 쌓여진 금액을 토대로 해서 주택 마련의 일종의 응모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 관심 있어 하는 주거 형태에서 청약이 나오게 되면 내가 그 청약을 넣었을 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 조금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얻고 가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청약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택 청약은 잘 아시겠지만 소득 공제에 대한 혜택도 있으니까 연말 정산할 때 도움이 일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내용도 적어져 있어요. 연금저축 IRP 세액 공제되는 대표적인 상품이죠.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지 않게 되면 납입액의 16.5%를 절세받을 수가 있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요. IRP까지 같이 합산하게 되면 900만 원 정도까지 연간 세액 공제에 대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연금저축은 이제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고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등의 상품이 있어요. 장단점 등이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거는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펀드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이유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사 상품들은 보험사에서 책정한 이율과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러겠지만 금리 자체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은 적어요. 금리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 자체가 정해진 거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등은 은퇴를 목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운용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시더라도 펀드형 상품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실 때 다양한 펀드들을 선택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TDF 펀드 등을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TDF 펀드는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해서 내 연령이나 운용 가능한 기간에 따라서 펀드를 자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동 재배분해주는 이런 상품인데요. 최근 TDF 펀드 자체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펀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이 TDF 펀드 등을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중요한 기사 안내드렸는데 종잣돈을 모으려면 소득의 최소 50% 이상은 저축을 하시라 말씀드렸고, 내가 받는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 이외에 추가적인 부업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소득까지 합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소득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최소 50%인 150만 원 정도는 저축하는 거 강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가입 대상이 되시는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도약 계좌 등을 활용해서 5천만 원을 빠르게 5년 동안 최소 모아보는 노력 해보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물론 70만 원 정도로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였다라고 해서 다가 아닐 거예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신 분들은 150만 원이 저축이 가능하니 70만 원은 이렇게 운용하더라도 나머지 7, 80만 원 정도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5년에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모이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는 개인형 종합저축 계좌인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 등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등에 청약이 나왔을 때 신청해보고 기회가 좋으면 당첨이 돼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보고 좋은 아파트를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 소득 공제까지 된다는 혜택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연금저축과 IRP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내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설정이 되고 연봉 구간이 5,500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16.5%, 초과되는 분은 13.2%를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IRP까지 더하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가지 정도의 원칙을 기억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